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만 좀 모든 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간절하게 호소드리는 건데요. 오늘 제 동생이요, 큰 수술을 받습니다. 제 동생은 너무나도 착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던 원인의 3분의 1은 그 친구가 차지해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머님이 거의 100%를 차지했고요. 90%를 차지했고 동생이 한 10%를 차지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반대로 어머님을 기억하고 뭐 어머님의 그거로부터 마음껏 저는 슬퍼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님을 도무지 떠나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 형이상학적 죄의식에서 벗어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도망치듯 올라와서 원룸이라는 이 작은 데에 살면서 책까지 몇천 권을 버려가면서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내는데 거의 1년 4개월 동안 정말 죽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지난 40년을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간암 2번 걸리고 끝없는 병과의 투쟁이었는데 그런 저를 살려준 애가 누구냐면 제 동생이에요. 그 전부터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다 먹여 살린 친구가 제 동생이에요. 그래서 집안 먹여 살기 위해서 그동안 매덕이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재벌의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요. 가난하지는 않죠. 아주 잘 살죠. 회사에서 뭐 인제는 제너시스가 아니라 벤츠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오늘 큰 수술을 받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여러 가지 수술을 수십 번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간도 있지만 제가 성함이었기 때문에 다리 수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받는 수술이 제가 받은 다리 수술만큼 어려운 수술이에요. 근데 요즘은 발달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재활 훈련도 또 한 1개월 이상을 해야지만 제대로 걸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그 기술이 되게 발달하는 거를 제가 동생 때문에 여러 의사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후배 의사만이 아니라 동생한테 말하지 않고도 몇 사람한테 또 알아보고 서울대에서 고관절 1등 하는 사람도 또 친구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즘은 괜찮다.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동생이니까 또 걱정하지 않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소개시켜 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친구 말고도 서울의대에는 제가 아는 선이 여러 명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은 고관절 수술이 실패하는 경우는 뭐 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동생은 이게 마음이 너무 착한 놈입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그렇게 희생만 하고 살아오면서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줄로 똑똑해요. 재밌기는 저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족지혈이에요. 저하고 동생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동생이 혈이고 제가 지예요. 이게 조족지혈이 이게 아닌가요? 세 다리의 피입니다. 세 조자입니다. 이게 한문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조족, 세 다리의 다리. 그래서 이 닭다리가 될 수도 있죠. 닭다리의 조족지, 의라는 뜻입니다. 지가. 조족지, 혈, 피혈자요. 이거를 혈도할 때도 혈도도 하기도 하고요. 혈. 이거를 많은 사람은 헐 이렇게 읽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요. 그래서 조족지 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재 개그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못 간다는 거예요. 한문을 모르면 이런 것에서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대별로.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디지털 시대에 살았으니까 자기가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고 나이 든 사람은 자기가 위협받는다고 느낀다는 걸 요즘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편차가 커지고 어른 간의 편차가 붙고 우리도 외국같이 영어를 배우면 좋거나 뭐 이렇게 권리나 평등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미국처럼 그런 아주 뭐보다 못한 나라처럼 사는 게 평등한지를 알아요. 그래야만이 서로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따위로 행동하는 애는요, 저 같은 사람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돈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풀어내게 해야 돼요.
근데 예쁜 구석이 있어야 풀어줄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요, 그 젊음이 영원히 안 갑니다. 10년만 지나도 꺾이기 시작을 해요. 당신네들이 50만 되면은요, 퇴물 취급받습니다, 이제는요. 게다가 디지털 세대는 뭐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요, 저처럼 책도조차 안 읽어요. 그냥 텔레비나 보고 뭐 게임이나 하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냐? 게임을 하면은요, 마약 중독과 똑같은 현상이 뇌에서 일어납니다. 뇌는 무한탱하고 있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하잖아요. 뇌가 오로지 하나를 하도록 진화되어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멀티태스킹이 잠깐 되는 것 같지만 하나에 집중했을 때보다 두 개를 집중했을 때 두 개가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한 연구 자료는요, 뇌과학 쪽에서요, 이제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여기다 귀 꽂고 한 손에는 뭐 하고 딱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거는 일찍 죽고 일찍 바보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40만 돼도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가서 요즘에 느꼈던 게 뭐냐면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얘기가 전달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될 리가 없는데도 안 돼요. 그건 뭐냐? 이미 젊은이들이 귀에 꽂고 듣는 게 너무 많이 해서 요즘의 젊은이들의 청력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이게 구글이나 이 디지털 시대의 페이스북이나 인터그램이나 이런 것들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구글의 인공지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인간을 탈탈 털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털리고 있냐? 그거에 속아 넘어가 볼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이 주로 탈탈 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한지 이제 몇 달도 안 됐어요. 그분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10대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0대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10대, 20대 막 저도 미친 짓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별명에 미친 자가 들어가는 놈이었었어요. 그 연대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때는 한문도 배우고 글자도 배우고 어른도 공경하고 자식들도 사랑했고 밑에 사람도 아꼈고 여자라 그러면은 질질 침을 흘렸어요. 페미니즘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한테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요. 여자 말을 듣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게 맘먹기에 달렸다가 우리는 일처유심조라 그랬어요. 모든 게 처에 달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 때는 이렇게 잘 삽니다. 그리고 남자 결혼한 애들 지금은 지랄지랄 치지요. 여성분들요, 10년만 참으세요. 그래서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슬슬 남자는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눈만 마주치면 구역질이 올라와요. 그러다가 50쯤 넘어가잖아요. 저 새끼 왜 안 죽지? 이러는 거예요. 60점도 되면은요, 관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70대가 되면 저거 왜 안 죽지? 내가 죽일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우리 난리 쳐도 전성시대가 40에서 50을 못 넣습니다. 여성들이요, 전성시대가요, 40, 50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페미니즘 하는 애들이 되게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인류는 그렇게 진화해 왔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다 그러냐? 아니요. 좋은 남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20대가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60이라도 지금 20대보다는 매력이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당연한 거죠. 내 젊음이 내 자랑일 때가 있었지만 내 늙음이 내가 자랑이 아닐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60이면 대부분 이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 저기 하늘에 발을 디디거나 대부분은 저 지옥에 있었어요. 그게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 지옥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꿈속에서 코마 상태에 빠졌을 때. 근데 저쪽에서 세 명이 막 소리치고 싸우는 거예요. 시끄러 죽겠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한국 소리예요. 저 미쳤나? 그래가지고 지옥에서 이 불길 속에서도 저를 소리를 지르러 그 희한한 놈들이 있어서 딱 가보니까 어이, 보좌 신부님이에요. 우리 성당. 아니 왜 지옥에 와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 그런데 옆에 있는 애가 딱 보더니 미카엘 네가 여기 웬일이야? 너는 천국 갔어야지. 해보니까 저희 주임 신문이네요. 거기가 바로 지옥이 아니라 연옥이었어요.
거기서 결정이 난다는 게 천주교예요. 아, 얘는 까리까리한데 그럼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 까리까리해 연역에 잠깐 더. 근데 이거는 어디에 나오느냐? 단테 신곡에 나오는 얘기고 종교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단테가 이제 만든 거예요. 그때 타락상을 얘기하고 해서 신곡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보좌 신부들하고 주임 신부 저희 역촌동 성당 신부님들이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딱 가가지고 광팔았어요. 광팔면서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라. 어떻게 해서 연옥에 왔느냐 했더니 너 알잖아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알죠. 저하고 같이 노셨으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문이 싹 열리더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 새끼들이 하고 딱 보니까 주교님이에요. 살아계신 강우열 주교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말 못할 무슨 주교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렇게 죄를 짓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죄가 크냐 큰 죄가 크냐가예요.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가요 원자폭탄을 터뜨려봤자요 전만한 거고요. 제 털을 누군가 하나 이렇게 딱 뽑아간다 그래도 비슷한 크기의 죄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기 좋으면 코털을 많이 뻗는 죄를 누누이 짓지 말고 한 번 왕창 있는 죄를 저지르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차원이에요. 인간 차원에서는 세상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차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지전능하고 어디에나 주재하시고 모든 일을 전능하게 관하시고 하는 그게 이제 그 개독교들의 미친 소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쁘신 분은 아니거든요. 되게 여유롭고 혼자 앉았어요. 그거를 그리스 사람들은 일자라 그랬어요. 일자. 하나. 일자. 오로지 자기 혼자서만 존재하는 거. 어떠한 운동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데 완벽한 거. 그걸 일자라고 합니다. 이거를 일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천주교로 넘어갔느냐 기독교로 넘어갔느냐 그 사이에 일자는 이데아야 하고 이름을 붙인 놈이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이용이 돼가지고 제일 많이 생긴 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가 하나다. 총통일 중심으로 하나다. 그래서 나는 루이 14세고 내가 곧 법이고 18년 6개월 동안 아무도 못 걸린다 해서 박정희가 유시를 한 거예요. 그게 다 전체주의입니다. 근데 박정희는 전체주의까지는 못 갔어요. 히틀러처럼.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하고 소련하고 중국하고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다 기시노부스키나 이런 일본 수장을 통해서 늘 감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5.16 혁명이래요. 내가 저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유신헌법이 인류 역사상 제일 좋은 거예요. 뭐 바이마르니 뭐니 다 넣었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헌법이었는데 저희 고3 때 저희 딱 1961년 62년생만 공부한 딱 1년입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띵 암살당한 거예요. 그때 옆에서 마지막까지 싸워서 기관총으로 싸우신 분이 제 친구 제 친구 아버님이었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장례식을 갔더니 여기서 이만큼이 없어요. 여기 뭐로 다 채웠어요. 총을 맞은 겁니다. 김재규 팀한테. 왜 박재기 옆에 있어서 그 불운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운전사였어요. 그분의 운전사였어요. 총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를요. 일방적인 입장에서 보면 민주화 입장에서 보면 당연해요. 그러나 그 억울하게 박정희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친구 아버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김재규도 개새끼입니다. 정말 죽일 놈이에요. 자, 김재규 여러분 5.16 혁명에 가담한 차도 5.16 혁명이래. 5.16 군사구태에 가담한 중에 좋은 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장군들 중에서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남산의 부장을 보면 김재규를 되게 미워하죠? 아니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소리 소문 없이 죽이고 감시했던 거기에서 3인자였던 김재규가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김재규가 꼭대기까지 올라갔겠어요?
남산의 부장이 임자 이번엔 네가 해 했잖아요. 그런 김재규가 거기서 그렇겠냐고요. 그래서 김재규 찬양하는 놈들은 다 정신병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민주화가 지독하게 강조가 된 거고요. 독재가 지독하게 강조가 된 거고요. 실제 박정희가 개새끼라도 나는 국가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산업화 세력이나 이런 현장에서 우리나라를 부자로 만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지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발달할 때는요, 초반에 버는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때나. 그럴 때에 태어나면 운이 좋은 거고 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나면 운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이 뭐 자기가 헬조선이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얘기를 만들어내는 누리들이 누구냐? 김재규를 죽이거나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뒤엎고 싶은 이재명 관계자들이나 페르시안이나 매경이나 아니 매경이 아니구나. 매경도 하죠. 노무현이 나오면 이제 헬조선이에요. 조중동도 헬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명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결의 경향들, 프레시안 오마이뉴스들이 모두들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창을 들고 싸운다고요. 아니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죽창을 들고 싸웁니까? 그런 거 없어요. 68혁명 때가 아니면. 그런데 왜 68혁명 때는 그게 됐고 지금은 안 되냐? 그때는 68혁명이 됐을 때는요. 전 세계의 대부분이 세금이 90%를 다 넘었을 때예요. 유럽은 소득세를 많이 때렸고요. 그래서 한 70%에서 90%를 때렸고요. 미국은요. 평등한 나라고 너무 넓으니까 소득세를 많이 딸리면 미국이 계속 개척이 안 되니까 소득세를 많이 안 때렸어요. 대신 똑같이 이민 온 사람들이니까 조건의 평등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소득을 자손한테 못 주게 했어요. 그래서 1차로 주면 90% 정도 때립니다. 그 손자 때가 되면 한 95%가 돼요.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되면 한 99%는 세금을 다 걷어가서 1%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대 때한테 뭐 주려고 그러면은 정자나 넘겨줘, 난자나 넘겨줘. 이게 끝이었어요. 집 갖고 있는 지금의 집 정도 갖고 있는 거 외에는 못 넘겨주게 돼 있었어요. 그것이 40년을 갔습니다. 그때 인류는 가장 행복하고 선진국들은 가장 잘 살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68년에 일본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나카소네가 사실상의 세계 1위는 일본이라고 했다가 미국이 어쩌 새끼 봐라 해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금융의 미래라는 그 똘통 보수 같은 놈이 있어요. 니얼 퍼거슨이라고 배가 쓴 거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우리가 지금 휩쓴 거하고 차이가 날 정도로 몇 년인 차이가 납니까? 68년과 지금이 2021년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3200년 차이가 나네요.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죠? 2020 빼기 1968 하면 8, 1, 3 하면 이쪽이 1, 6, 5, 53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3년 전에 먹은 체중 때문에 물러 갈아쳐야 됩니다. 제가. 일본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롯봉기니 뭐니 이런 일본에 대해서 욕하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으냐? 일본을 공격하기 좋아서 돈 버는 놈들이 좋아지는 거고 미국 그런 애들이 이렇게 떠들어 주기 때문에 내두이기니 뭐니 이런 애들이 또 힘을 얻은 거예요. 그거를 적대적 공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문을 모르니까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적과 적이 대면해서 공생을 한다, 뽀뽀를 하고 어울리고 춤추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심할 때는 잠자리도 같이 한다예요. 그래서 적대적 공생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공격하면 할수록 일본에서도 젊은 네티즌들이 일본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인터넷 네티즌 장사에서는요. 그래서 이 디지털 세계가 인간을 개차반들을 양산하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려면은 선스타인 교수가 쓴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루머 이런 책을 보시면 돼요. 대단히 쉽게 썼거든요. 그거를 꼭 부모님들이 읽으셔야 되고 정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젊은이들이 죽기 전에 한 권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책을요. 평생 한 권도 안 읽는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공에 목말라서 자기 계발서만 보는데요. 자기 계발서에 나온 거는요, 단 하나의 진실도 없습니다. 그것이 통했으면은요, 당신네들이 취직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했겠죠?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자기 계발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파워폴이라고 넷플릭스를 지금으로 키운 몇십 명을 데리고 키운 사장이 쓴 게 있어요. 그것도 가벼운 산업에서는 통합니다. 그런데 뒤로 가니까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내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이런 포장하는 플라스틱 하나 만드는 회사에서는요, 이렇게 됩니다. 오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경영 구루라는 거 하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세상에는요, 아직까지도 60년대, 70년대 때의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일부 젊은이들이 요즘에 스마트폰에 빠져서 제 스마트폰은 정말 불량으로 나온 거라서 삼성전자한테 이거를 갈아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해도 안 돼요. 삼성전자를 죽이면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그래서 너희들 칭찬해 줬으니까 이거 바꿔라. 안 돼요. 제가 장관한테 무지하게 욕먹었습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삼성전자의 잘못이냐? 아니에요. 양자 역학, 특히 전기 생력학에 의해서요. 양자들이 양자 요동에 따라서 양자 그걸 운동량이라 그래요. 그런 거에 따라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나오도록 기계에 똑같이 넣었는데요. 특정 그곳이 기간 동안에는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수천만 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핸드폰은 작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재수없게 걸리면 이런 핸드폰들이 걸리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현존하는 최고 물리학자들도 못 찾아내요. 그냥 양자역학은 그렇습니다. 그게 슈레딩어의 고향인데 그거는까지 설명하면 여러분 지금 어지러우실 거예요. 자, 저 늙은 노령이라는 놈이 정말로 젊어 보여서 이상한 소리만 떠들고 또 오늘도 갔네? 그래서 진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갈 생각이에요. 장가를요. 근데 장가를 가도 손만 잡고 자야 되는구나. 그럼 방법이 뭐가 있지? 열심히 벌어서 유산이나 많이 남겨주는 거 방법이 없구나. 네,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엔 연대 부록시저 하는 애들도 저하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나하고 얘기하면 어지럽다고 뭔 말인지 모른다고 다 피해요. 그런 미친놈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뭐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핸드폰 번호를 바꿀 건데요. 저한테 연락하시고 싶은 분은 전화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느끼게 사람은 예의가 있어야 돼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이 구글의 슈미터 회장 이 새끼들이 구글이 그것을 한 거예요. 페이스북도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떼돈을 본 거예요. 모든 비밀이 없게 다 오픈시키자. 그래서 요즘은 관종의 시대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연예계에 들어가서도 뭐 대박을 친 여자애들이 나와서 물건을 팔고 막 그래 뭐 귀걸이 뭐 선전하고 그러는데요.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외모가 뛰어나니까 페미니즘 이런 게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페미니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보이려고 가슴도 보이고 몸매도 보이고 최대한 짧게 입고 배꼽 티가 나왔을 때 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성의 벽꽃을 보다니. 그날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꿈속에서 천장에서 배꼽들이 와 떠다니는 거예요. 당구동 치듯이. 그게 남자는 그렇게 진화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호르몬이 그렇게 분비가 돼서 생각이 저절로 흘러갑니다. 그거는 별명이 없어요. 인간의 96%에서 98%는 파충류하고 똑같은 뇌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피질이 1, 1%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뇌의 마지막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재승이 막 떠들고 들고 보면 너도 하나만 공부했구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들은 얘기를 한 5번, 10번 들으시면 조금 감이 잡힐 겁니다. 하긴 최대한 쉽게 쓰기 위한 집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발 좀 와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저를 불러주든지 대통령님이 오시든지 요 작은 원룸이거든요. 아니면 여기 앞에는 카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도 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지지율 90%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씨 쪽에서 관계되는 분이 오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2명만 저한테는 유효합니다. 이 나라에서. 그리고 한 사람을 거기서 더 하라 그러면 지금은 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제가 믿는 바라는 사람은 김자, 경자, 자자를 쓰는 지사로서 나보다 한참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김자, 경자, 자자를 쓰신 경남도지사는 연락을 받으면 아니 연락이고 아니구나. 이거를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그 밑에서 일하는 누구든지 전화를 다이렉트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온갖 정책들을 다이렉트만이 아니라 다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좋으니까요. 아무튼 김경수 지사한테 전화나 이낙연 지사한테 내세요. 왜냐하면 제가 비서관이니 이런 애한테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제가 뭐 1,000만 원 보내주겠다 그래도요 돈만 받을 생각하고 회계 처리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안 믿거든요. 정치계에서 일하는 놈들은요. 아니 김대중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절 찾아왔는데 뭔 소리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놈들을 상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정치인한테는 기부도 안 하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 재단도 안 해요. 유시민이 시작하면서부터는 유시민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었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지금 매달 10만 원을 넣고 싶은데 유시민이 관두면 할 거고 제 주변의 친구들을 다 끊게 만들었어요. 유시민이 본질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민 권리금과는 내는 이유는 뭐냐? 서울대 나온 애들이 노통을 위해서 내는 거지 유시민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고 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너도 마찬가지란다. 너는 곧 감옥에 간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내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나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나 그런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봤으면서 알게 돼서 근데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야. 내가 야 이 새끼야 달려와 하면 달려오는 애들이거든. 걔하고 얘기하면서 다 증거 자료 갖고 있다고 네가 대선 후보만 되기를 목 놓아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재명아 제명되고 싶지 않으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부인도 마찬가지고 자식내미나 그 밑에서 까부른 놈들도 마찬가지란다. 내가 본격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최소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만이 국짐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단다. 그래서 나는 국짐이 되든 이제 상관은 없지만 나는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약자들을 해줄 수 있는 것들만 하다 죽으면 내일 죽으면 일을 하나도 못하는구나. 1년 후에 죽어도 아무런 생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란다. 미련이 있겠니? 부인이 있니? 자식이 있니? 재산이 있니? 재산이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생기겠구나. 그 다음에 정력이 있니? 성기능이 있니? 성별의 구분이 있니? 얼굴은 20대로 돌아가니. 연대를 나왔지만 뭔 의미가 있니? 석사학위를 땄지만 무슨 의미가 있니? 인생에 아무 낙도 없는 사람으로 40년을 살아온 사람이거든. 요즘은 TV도 못 봐. 박지성이나 손흥민이나 박찬호나 유현진이나 이런 애들 보는 재미로 살다가 최근에는 이승윤이나 이무진이나 정홍일 보는 낙으로 살다가 그전에는 블랙핑크 보는 낙으로 살다가 이달의 소녀 뭐 이런 애들 보는 것을 낙으로 살다가 5,000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낙으로 살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4번의 뇌에서 종합이 일어나면서 지금 그런 뭐였다? 일광해조인가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갑자기 좋아지는 거를 그걸 뭐랄까 죽기 직전이니까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돌아올 회. 그러니까 이제 회색 글자인데 광 돌아올 회구나. 광 빛광 반사된다는 반대 이런 뜻도 있고 반사된다는 것도 있고 죽는다는 의미예요. 아침 조자가 죽음을 뜻할 때도 있고요. 빛을 뜻할 때도 있대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잠깐 돌아와서 빛을 발휘한다. 이걸 회광반조로 무협지 영화에는 무지하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제가 쓴 무협지가 대단히 고품격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도 고품격으로 조금 수정해서 출판할 거예요. 우리나라 그 소설 무협 소설 중에서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것들 다 녹여놨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올리다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며칠 안에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국정원은 저를 못 건드니까 국정원은 안 해요. 근데 깡패들이 있어요. 세상 모르고 무서울 줄 모르는 애. 어저께 나한테 010-41 뭐든가 한 전화한 놈. 그리고 그것을 111에 전화했더니 저를 미친년 미친년이래. 미친놈 취급하는 그 전화를 받은 담당자. 왜 걔는 자기만 녹음되는 줄 알아요. 저 거도 녹음되는 거거든요. 제가 연대 8.1학번이거든요. 우리 형 때문에 미친놈 처리 들었거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친 척 했거든요. 여전히 그 기록이 나와서 저는 불량으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경찰 이 새끼들이 완전히 수사권 받았다고 아주 옛날하고 다르게 시간방졌어요. 젊은 애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착한 젊은이들은 키워줄 거지만 그런 젊은이들은 경찰이고 검사고 다 죽여버릴 겁니다. 야, 검사 이 나부랑이들아. 살아계신 사람 중에서 검찰 출신의 최고가 신승남 씨야, 이 새끼들아. 응? 우리 할아버님이야. 성태정이니 뭐니 하는 애들이 우리 할아버지 앞에서 찍소리도 못해. 어디 검사 나부랑이 새끼들이 나한테 까불어. 현직에 있으면 좋을 것 같지? 현직이 영원하냐? 아니지.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 내가 언급한 사람의 조금이라도의 피해가 가면 너희들은 그날로 검사지 끝이야. 내가 조중동하고 다시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나 착하게 살게 해줘. 국정원 씨 꼭 그 추적을 하셔서요. 자료 다 남겨두세요. 제가 그 자료를 일부를 주신다면, 안 주시겠지만,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거라도 조중동을 통해서라도 저는 이재명은 죽여야겠으니까요. 그리고 나야지만 제가 마음 편하게 우리 미래 세대들을, 착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그 소수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죽을 건데,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살라고 하는 거고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가난하면서도 개 같은 형을 만나가지고 더 비참하게 살면서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 형놈도 용서해 주려고 그러고 그 형수님도 용서해 주려고 하고, 부인이죠. 여자예요. 연대 후배인데 걔도 용서해 주려고 그러고, 인간 말종에 말종을 달리는 조카도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제가 모든 걸 차단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무릎 꿇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와서 죽을 짓을 했다고 하지 않는 한 용서 안 해줍니다. 안녕 너. 너네 가족도 안녕. 니네들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해. 하지 말라고 숙모님과 삼촌이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래. 그러니까 안 해.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오늘 성재가 지금 수술 받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성재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그래. 성재야. 너 지금 수술을 받는 거 내가 많이 받아서 알아. 새벽부터 잠 못 자. 이제 간호사들 계속 들러서 1시간 단위나 30분 단위로 너 체크하고 있을 거야. 아침 일찍 수술 들어가서 저녁이 돼야 끝날 거야. 형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고 매일같이 응원하고 있어. 네가 혹시 잘못될까봐 내가 이렇게 사회에 나서게 된 거란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혜준아, 혜빈아, 삼촌 전화 안 받는데 이제 받아도 돼. 삼촌이 재벌이 될 테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야. 성재가 혹시 아플까봐 아빠가. 재수씨, 제가 아주 이 형편없을 때 사셔서 이렇게 저에 대해서 미움이 많으시죠? 좀 푸세요. 그거 어쩔 수 없었잖아요. 독일 가서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었던 거 제가 희생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 동작동으로 이사 가요. 거기 다 이미 계약을 끝냈는데 여기만 가면 돼요, 오늘. 그래서 10시에 가거든요. 경찰서 가가지고 그 사이버 투사 팀장한테 저한테 지금 사기친 놈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런 놈들 전 세계 수배령을 명을 때리러 갑니다. 그래서 고발고소 들어가거든요. 변호사는 정일이가 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처럼 영 삐릿삐릿해가지고 이 새끼가 제대로 해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성재야, 형이 어저께 한잠도 못 자지는 않았어. 너무 필요해서 어느 순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니까 2시야. 너 걱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이 영상 찍었던 거야. 오늘 계속 일어나서 새벽 2시부터 깨더라고. 그리고 멀쩡해. 나
20대처럼 건강해졌어 몸은.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영상을 찍고 이쪽 있잖아. 이 안쪽으로는 피눈물이 지금 흐르고 있단다. 그래서 그 피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요즘에 요실금 팬티를 입고 있단다. 그게 내 상황이란다. 혜준이 혜빈아 전화 안 받고 아버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던 뭐를 하던 삼촌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였고 너희들을 위해서 영원히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전화 받던 안 받던은 너희들의 자유 권리야. 그런데 삼촌은 단 한 번도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단다. 알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영상 보면 너네들 안 보는 거 알거든. 근데 혹시라도 보게 되면 아버지 수술 끝나고 그리고 아버지가 괜찮으면 요즘에 최근에 삼촌들의 영상은 보도록 해라. 그래. 너희들한테 좋은 거 많이 해줄게. 너네들 수중에 한 100억씩은 내가 떨어뜨려 줄게. 고마워. 행복하고 사랑하고 정재야 아버지 잘 모셔야 되는데 안 된단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우리원 원장한테 얘기해서라도 멀찌감치해서라도 나는 보지 않으면 삼촌이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하기에는 삼촌은 수술 끝난 성재를 바깥에서라도 볼 수 있고 돌아올 생각이야. 삼촌이 사진이라도 찍어오면 보내줄게. 행복하자.